오늘은 마일즈 모랄레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것을 통해 현재 마블 코믹스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다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흑인 스파이더맨을 둘러싼 논란과 재미있는 탄생 비화를 비롯해 피터 파커와 마일즈 모랄레스의 차이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마블 코믹스의 문제점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에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미국 만화책 산업이 199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국 만화책 산업이 감소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고가의 소장품으로 가치가 높았던 만화책의 거품이 사라졌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히어로들의 방대한 스토리가 신규 유입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존의 팬들도 진부하고 복잡한 스토리의 염증을 느끼면서 하나씩 만화책을 사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마블 코믹스는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2000년부터 새로운 세계관을 탄생시켰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얼티밋 유니버스입니다. 얼티밋 유니버스는 기존에 있던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히어로들의 문제점을 끊고 죽으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마블 코믹스는 기존 히어로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히어로를 탄생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성공적이고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캐릭터가 바로 마일즈 모랄레스 흑인 스파이더맨입니다. 사실 그동안 마블 코믹스는 오랫동안 피터 파커를 교체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스파이더맨은 오직 피터 파커뿐이고 피터 파커가 아니면 그 누구도 스파이더맨이 될 수 없다는 공식이 암암리에 성립되어 왔는데요. 그 당시 마블 편집장이었던 엑셀 알론소는 그 누구보다 피터 파커의 파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편에서 만들지 못한 새로운 스파이더맨을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교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몇 달 전인 2008년 11월에 엑셀 알론소는 피터 파커를 대체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데요. 아쉽게도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와 정확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얼마 후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가 스파이더맨의 골수팬으로 알려지자 마블 코믹스는 아예 그를 만화책에 등장시켰고 영국인 어머니와 멕시코인 아버지를 둔 엑셀 알론소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눈물을 흘리며 흑인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 떠올리게 되죠. 또한 2010년 9월 23일에 방영한 인기 시트콤 커뮤니티 시즌2에서 흑인 배우 도널드 글로버가 스파이더맨 잠옷을 입고 침대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때마침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부작이 마무리되고 마크 웹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제작된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도널드 글로버에게도 오디션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얼티밋 스파이더맨의 작가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는 흑인 스파이더맨이 탄생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2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입양한 다문화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9년부터 얼티밋 유니버스는 기존 히어로들을 죽이고 새로운 히어로를 탄생시키는 대대적인 물갈이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고 본 세계관에서 2011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700권을 통해 피터 파커를 죽일 거라는 계획을 완성시키자 그동안 생각만 했던 흑인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블 편집장 엑셀 알론소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스파이더맨의 작가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가 스토리를 쓰고 이탈리아 출신의 만화가 사라 피첼리가 흑인 스파이더맨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면서 드디어 2011년 8월 얼티메이트 폴아웃 4권을 통해 마일즈 모랄레스가 처음 세상에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흑인 스파이더맨의 탄생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먼저 부정적인 시각은 스파이더맨은 무조건 백인이어야 하고 오직 피터 파커만이 그의 이름을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스파이더맨의 골수 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피터 파커를 본 세계관에서 잔인하게 죽인 것도 모자라 얼티밋 세계관에서 그의 뒤를 이은 존재가 흑인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진실이었죠. 특히 본 세계관에서 피터 파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700권이 출판되었을 당시 이 만화를 그린 만화 작가들은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받았고
스파이더맨의 창시자인 스탠 리도 내 생일 선물로 피터 파커의 죽음을 안겨줘서 고맙군 이라는 말을 남기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흑인 스파이더맨의 탄생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엔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마블 편집장 엑셀 알론소의 마일즈는 버락 오바마를 본떠 만든 캐릭터다라는 발언이 널리 알려지면서 마블 코믹스가 대놓고 정치인에게 아부한다는 이미지가 생겨났고 정치적인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흑인 스파이더맨은 마치 도마에 올라간 생선처럼 살얼음을 걷는 캐릭터가 되었죠. 그 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독자들, 특히 그동안 백인 히어로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던 다문화 가정들은 흑인 스파이더맨의 탄생을 반겼는데요. 그들이 흑인 스파이더맨을 반긴 이유는 꼭 백인이 아니더라도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사실 다문화 가정들은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스스로 인종이 달라서 스파이더맨과 큰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때마침 흑인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더욱 많은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마일즈 모랄레스가 성공하는 첫 발판을 만들어주었죠. 게다가 마블 코믹스가 지금처럼 백인 히어로를 그냥 인종과 성별만 바꿔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일즈 모랄레스가 스스로 성장하고 히어로가 되는 과정을 훌륭하게 그려냄으로써 하나의 독자적인 캐릭터를 탄생시켰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파커는 부모를 잃고 나이가 많은 숙모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의 불우한 환경은 그를 점차 소심하고 분노에 가득 찬 아이로 변화시켰고 이것은 그가 자신과 가족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기적인 아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반면 마일즈 모랄레스는 비교적 부족함이 없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로 자라났죠. 그래서 마일즈 모랄레스는 명문학교 브루클린 비전 아카데미 추첨식에서 자신이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친구들을 걱정하는 착한 아이로 묘사되고 있지만 피터 파커는 플래시 톰슨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도끼 가득한 아이로 묘사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환경은 초능력을 얻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피터 파커가 초능력을 얻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큰 돈을 벌기 위해 레슬링에 참가하는 일이었다면 마일즈 모랄레스는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들이 히어로로 각성하는 과정도 조금씩 다르게 그려집니다. 먼저 피터 파커는 자신을 지나쳐가는 도둑을 자신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놔주었고 결국 이것은 벤 삼촌의 죽음으로 이어지는데요. 이후 그 도둑이 벤 삼촌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피터 파커는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초능력을 이용해 강도를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명언에 따라 그는 우리들의 친절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는데요. 마일즈 모랄레스는 초능력을 얻고 나서도 평범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면서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데요. 얼마 후 그웬 스테이시를 통해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과정을 전해 들으면서 그는 히어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죠. 이렇듯 마일즈 모랄레스와 피터 파커는 태생부터 다른 환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제외하면 완전히 독립적인 캐릭터로 성장했는데요. 이것은 흑인 스파이더맨의 탄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스파이더맨의 골수 팬들과 신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인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현재 마일즈 모랄레스는 본 세계관에 편입되어 더욱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일즈 모랄레스는 다시 부활한 피터 파커에게 여러 번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확립했고 그 결과 기존 히어로들도 그를 피터 파커의 짝퉁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캐릭터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대중문학에는 마일즈 모랄레스라는 훌륭한 사례를 뒤로한 채 오로지 PC주의와 성차별을 이용해 작품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PS4 게임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좀비 세상에서 딸을 잃은 조엘이 우연히 만난 엘리와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점차 딸과 아버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딸들에게 조엘이라는 든든한 아버지를 만들어줬고 아버지들에게는 엘리라는 사랑스러운 딸을 만들어주었는데요.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는 오로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의 역사성을 모조리 무시하고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폐악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너티독의 부사장이자 스토리 작가 닐 드럭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망언을 하면서 명작 게임이었던 라스트 오브 어스는 순식간에 잊고 싶은 게임으로 추락했는데요. 재미있게도 마블 코믹스도 닐 드럭만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 캐릭터들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백인 히어로들을 여성과 흑인으로 교체시키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흑인 여성 리리 윌리엄스가 아이언하트라는 이름으로 계승했고,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팬서는 각각 흑인 남성인 팔콘과 흑인 여성 슈리로 교체되었으며, 호크아이와 헐크는 백인 여성 케이트 비숍과 쉬 헐크로 세대 교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히어로들도 무슬림계 여성 히어로인 미즈 마블과 흑인 여성 모니카 램보가 마블스를 통해 영화에 데뷔할 예정이고, 기존에 등장했던 캡틴 마블과 스칼렛 위치 같은 여성 히어로들은 아직까지 건재한 반면, 남성 히어로들은 하나씩 죽임을 당하거나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죠. 게다가 영화 이터널스에서는 백인 남성이었던 캐릭터들을 아예 여자와 인종이 다른 캐릭터로 교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고, 백인 악당으로 유명한 정복자 캉은 비록 연기로 인정을 받았지만 흑인 배우인 조나단 메이저스가 연기하면서 흑인으로 교체되었죠. 이렇듯 마블 코믹스는 백인 남성들의 그림자를 지우면서 PC주의와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마이즈 모랄레스의 경우처럼 기존 히어로들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독립적인 히어로들을 탄생시켰다면 지금처럼 논란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별을 고루고루 분포하고 다양한 인종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교훈을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현재 마블 코믹스의 행보는 수많은 팬들의 반감을 만들어냈고, 그동안 쌓인 방대한 스토리 때문에 신규 유입마저 허락하지 않고 있죠. 게다가 드라마를 영화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기존 팬들도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부디 마블 코믹스가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얼티밋 세계관을 만들었을 때처럼 스파이더맨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독립적인 흑인 스파이더맨을 탄생시킨 그때를 기억하며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